스포티지, 프레스티지부터 시그니처까지 하나씩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본 차량은 프레스티지의 스타일, 내비게이션, 드라이브와이즈 추가해서 3,118만원의 차량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는 블랙 인테리어가 기본이라 아무런 꾸밈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돌토돌한 격자 무늬를 느낄 수 있는 실버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깡으로 우레탄 덮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도어 암레스트는 살이 닿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레탄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느낌 좀 별로입니다. 기아차 특유의 도어 날개도 우레탄이에요. 프레스티지의 도어 마감 재질은 정말 별로입니다. 프레스티지라 다이얼 변속기가 아닌 기어봉 타입의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상이 매우 잡기 좋은 형태예요. 제가 비행기를 몰아본 건 아니지만 마치 비행기 노브 같은 그런 그립감을 보여줘서 잡는 게 맛있게 좋습니다. 기어 노브가 가죽으로 둘러져 있기도 하고 하단에 기어 부츠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얼 변속기에 비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어부에 있는 버튼은 전부 하이그로시네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은 무광입니다. 버튼 눌리는 깊이가 좀 얕기는 하지만 평소 사용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시트 가죽은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솔직히 좋은 재질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이것 때문에라도 시그니처 가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스티어링은 가죽입니다. 앞좌석은 별로 볼 거 없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차량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없었어요. 프레스티지부터 2열 송풍구 추가되고요. 송풍구 하단의 공간은 꽤 깊습니다. 노블레스는 여기에 USB-C 타입의 충전구가 있는데 프레스티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뒷좌석 도어 암레스트도 여전히 우레탄이고요. 프레스티지의 도어는 사실상 플라스틱과 우레탄의 향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프레스티지는 옵션만 적당하지 내부 재질은 셀토스와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뭐 살 수야 있겠지만 몸이 거부하는 그런 등급입니다. 테일게이트도 프레스티지는 수동입니다. 옵션으로 추가 안되는 기능이고요. 노블레스 가야만 전동 트렁크가 됩니다. 그래도 쇼바 있어서 올리고 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2열 원터치 폴딩 버튼도 없습니다. 트렁크에서 2열 접을 수 없기에 다시 앞으로 가서 접어줘야 되죠. 트렁크 하단에 수납 트레이 있는데요.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비상금 숨겨두기에는 딱 좋은 크기입니다. 그래도 트렁크 깊이만큼은 일품이네요. 니로보다 훨씬 깊어서 부러웠습니다. 다음은 노블레스 차량을 만나보았습니다. 구성은 노블레스의 내비게이션, 스타일, 썬루프, 하이테크, 드라이브와이즈 추가한 조합이고요. 가솔린 기준 3,383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조합보다 265만원 더 비싼 조합입니다. 차 타기 전에 문 닫고 여는 소리 들어봤는데요. 투싼은 빗문 닫는 소리가 깡통스럽다는 얘기가 있었죠. 스포티지는 그리 깡통 같지는 않던데요. 노블레스도 도어 상단 재질은 우레탄입니다. 대신 도어 부분에 고급 메탈릭 가니쉬가 있죠. 프레스티지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의 그 프레스티지 도어인데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노블레스 것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기는 납니다. 가까이서 본 메탈릭 가니쉬입니다. 스포티지의 도어 컨트롤 파트는 K3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K5보다는 확실히 아랫단계의 마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이드미러 컨트롤 로브도 조작감이 좀 투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버튼 눌림 조작감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상한 플라스틱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런 소리는 잘 안 나는데.
그래도 노블레스인지라 도어 암레스트에 인조 가죽 둘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무 바닥을 깔아주곤 하는데 스포티지는 그런 거 안 넣어주네요. 도어 날개는 계속 우레탄으로 가나 봅니다. 소렌토 K5는 여기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괜찮았는데 우레탄 도어 날개는 좀 별로였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내비가 적용되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지 곡률이 있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부분이 실내에서 꽤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프레스티지와 다르게 열선 통풍 버튼이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 찍히나 한번 꾹꾹 눌러봤습니다. K5, 소렌토, 카니발과는 다르게 생긴 다이얼 변속기입니다. 솔직히 재질감 별로입니다. K5나 소렌토는 옆면이 격자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게 K5의 다이얼 변속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잡히고 그립감도 고급스럽습니다. 높이도 낮지 않아서 손에 딱 잘 잡혀요. 그런데 스포티지의 다이얼은 좀 낮습니다. 조작감도 K5에 비해 한급 낮다는 느낌이 들고요. 차라리 기어봉이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다이얼식이고요. 요즘 기아가 밀고 있는 컵홀더 방식입니다.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컵홀더 접어서 일수 가방도 놓을 수 있으니 이거 행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듯 합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인조 가죽입니다. 재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레탄이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암레스트 하단의 수납함 크기는 그냥 좀 평범하고요. 하나 아쉬웠던 건 슬라이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못 당기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안 당겨지더라고요. 노블레스라 여전히 인조 가죽입니다. 프레스티지와 동일합니다. 그래도 워크인 디바이스가 달려 있어서 조수석 조절하기에는 편합니다. 송풍구 재질 마감이 아쉽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게 아래는 메탈 가니쉬, 위에는 12.3인치 내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플라스틱 송풍구는 좀 아쉬워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메탈 날개를 달아줄 수도 없고 뭐 작동 방식이 깔끔하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뒷좌석에 앉아보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역시 특별한 마감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도어 센터에 가죽 감싸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차의 뒷좌석 열선은 기본이죠.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엔 인조 가죽 덮여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된 차량인데 선루프 정말 넓습니다. 저라면 이거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한 게 뒷좌석 가운데 방석이 꽤 넓더라고요. 센터 터널은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가운데 아이 타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의 컵홀더 바닥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이런 데서 원가 절감하는 것 같아요. 뒷좌석 폴딩해 보겠습니다. 시트 옆 등받이 조절 레버 당기면 바로 접히고요. 시트 접기 전에 헤드레스트는 어느 정도 넣어야 합니다. 방석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적당히 평탄화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당기면 방석도 같이 올라옵니다. 뒤로 눕는 리클라이닝 각도도 꽤 큽니다. 뭐 거의 반 눕다시피 할 수 있겠죠. 뒷좌석에서 꿀잠 자기에는 충분한 각도입니다. 트렁크 하단엔 트레이가 있는데 그 트레이 열면 또 숨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넓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숨은 공간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여기에 스페어 타이어 자리가 있는데 스포티지는 아예 그런 거 생각 안 했나봐요. 트렁크 하단 트레이 좌우측에는 비상금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부터 달리는 2열 폴딩 레버입니다. 트렁크에서 손쉽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죠. 뒷좌석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노블레스는
프레스티지에 비해 몇 가지 옵션이야 뭐 업그레이드가 되었겠지만 재질 면에선 그다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격표 번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아니면 시그니처 가는 게 스포티지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그니처 옵션 보러 가겠습니다. 시그니처에 빌트인 캠, 크렐 사운드 모니터링 팩, 썬루프와 스타일까지 넣어 3,638만원입니다. 이전 노블레스 조합보다 255만원 더 비싼 조합이에요. 하이테크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인데요. 이전의 블랙 시트에 비해 훨씬 있어 보이긴 하네요. 물론 이런 도어 상단부는 그대로 우레탄이지만 대신 도어 가니쉬 부분은 그럴듯한 우드 그레인이 적용되어 있어 노블레스보단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버튼도 적용되어 있고요. 얘는 플라스틱 맞물리는 소리가 안 나네요. 이게 차량마다 편차가 있는 듯 합니다. 도어 날개는 여전히 우레탄입니다. 도어 열고 닫으면서 가장 많이 만지는 부분인지라 저는 조금 더 고급 소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레탄과 인조 가죽의 컬러 매칭이 귀신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컬러를 맞추는 걸까요?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거 컬러 톤을 못 맞춰서 가죽으로 아예 둘러버리던지 우레탄만 넣던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현대기아는 신기할 정도로 다른 재질인데도 컬러 톤은 똑같이 잘 맞춥니다. 실버톤의 우드 그레이는 아저씨 차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네이비 컬러와 그레이 컬러 사이에서 중간 조율을 잘 해주는 컬러인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천연 가죽이라 재질 괜찮습니다. 시트 가운데에 은근한 격자 무늬 패턴도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위아래로 좀 길쭉하네요. 뒷좌석에 앉아보았습니다.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는 K8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고무를 덧대 놓아 진짜 옷 걸어 놓으면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트 등받이 윗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백 뒤에 지퍼 포켓이 이번 스포티지의 특이점인데 지퍼에 기어 로고를 보니까 진짜 이번에 이 로고를 안 바꿨으면 그 동그란 로고면 진짜 대참사였을 것 같긴 해요. 지퍼는 먼지나 모래 끼어도 문제없이 열리는 그런 부품을 썼더라고요. 이 포켓을 아예 뗄 수 있게 해놓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정말 넓죠. 가운데 이렇게 보강바가 있는데요. 좀 두껍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면 뭐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썬루프 길이도 길어서 뒷좌석 만족도가 높을 듯 합니다. 이거는 진짜 꼭 넣어야 할 옵션인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보다가 시그니처 보니까 시트 컬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질에서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블레스에서 이것저것 옵션 넣느니 그냥 시그니처 사는 게 나아요. 이 차처럼 옵션 다 넣을 필요 없이 모니터링과 썬루프, 스타일만 넣으면 한 3,513만원이면 딱 견적 나옵니다. 차량 하나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차량은 시그니처에서 프리미엄만 빠진 사륜구동 풀옵션 차량입니다. 시트 컬러는 브라운 인테리어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트 컬러입니다. 확실히 훨씬 낫죠. 천장재와 필러부의 블랙 헤드라이닝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실내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브라운 시트가 브라운인 것 치고 너무 황토방이긴 한데 겨울에 열선 시트로 궁뎅이 지지면 또 뭐 현실적인 느낌 나고 좋죠. 계기판 내비게이션이 11.3인치라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화려한 세레모니가 나를 감싸는 뭐 그런 거죠. 아무 기능 없는 솔직히 그냥 계기판이잖아요. 근데 LCD라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기 쓸 때는 굳이 위아래로 눌러가며 전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 눌러주면 바뀌는 거예요. 사륜구동이라 드라이브 모드 조절 버튼에 사륜락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모든 바퀴에 균일하게 힘이 전달되죠.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별 계기판 모양은
기존의 K5, K8, 소렌토, 카니발 다 동일합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래도 가끔은 차종별로 특화된 계기판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갤럭시 워치처럼 커스텀 페이스를 제공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는 유난히도 계기판과 스티어링의 거리가 좀 짧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거리가 한 뼘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전방 보다가 계기판 보려면 눈이 좀 피곤하겠더라고요. 천장에 룸램프 켜는 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전구 부분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빌트인 캠 버튼 누르면 따로 이벤트 녹화도 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열린 건가 하고 싶어서 더 눌러봤거든요. 이게 답니다. 그나저나 블랙 헤드라이닝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황토방 아니 브라운 시트는 일단 천연 가죽이긴 합니다. 크렐 오디오 음질 좀 들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은 꽤 빠르더라고요. 이제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인포테인먼트 상태라 볼륨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공조 컨트롤러로 바뀌니까 저도 모르게 히터를 틀고 있더라고요. 다시 인포테인먼트로 바꿔서 볼륨을 올려줬습니다. 음질이 좀 심심해서 이퀄라이저 설정 다시 건드렸습니다. 고음 -2, 중음 +5, 저음 +8 이렇게 해줘야 좀 풍성하게 들리죠. 라이브 다이나믹 켜주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뒤에 소렌토 바짝 붙어 있고요. 재밌는 3D 모드도 해봤습니다. 거대한 구형 로고의 소렌토가 뒤에 서 있네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무섭네. 소렌토. 천장재가 스웨이드는 아닙니다. 그래도 손잡이까지 이렇게 블랙 깔맞춤은 했네요. 근데 룸램프는 이거 LED로 했으면서 왜 선바이저 조명은 그냥 전구로 했을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LED 전구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보았습니다. 시그니처인지라 도어 암레스트 뿐만 아니라 도어 센터 패널에도 인조 가죽을 덧대어 놓았습니다. 우드 가니쉬도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닫힘 후에 잠금 버튼은 없지만 뭐 그래도 전동 테일게이트니까 쓰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LED 방향 지시등은 시퀀설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깜빡이는 거고요. 아디다스 에디션인 것 마냥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후미의 LED 방향 지시등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